먹겠습니다. 너무 많으시다. 네. 이거는 먼저 어제 만들어 놓은 스프고요. 저거는 이제 오늘 20분만 한 거. 저거 아까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부터 먼저 쪄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치? 얼마나 맛있길래? 진짜 맛있어요. 이런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한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요. 근데 한식은 되게 나으신데? 한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른들이 늘 먹던 거니까. 맞아. 네, 이런 걸 주면 근데 얘는 왠지 김치찜 느낌이 있어. 맞아, 맞아. 좋은 것 같고. 피가 때문에 그런가 봐. 거부감이 없네. 피가 때문에 그런가 봐. 그거 한 숟갈 넣은 게. 김치 살짝 넣어드리면 또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요, 김치 넣어서 안 나쁠 거 없지. 근데 얘랑 완전 좀 느낌 확 다르네요. 그래서 저거 데워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난 이런 맛 좋아하거든요. 이런 맛 좋아하거든. 파스타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옛날에 같은 바게트빵 두부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저는 항상 이상한 데 꽂히잖아요. 고사리가 오늘 또 제일 맛있는데요. 너 지난주에도 고사리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거 처음이라고. 이렇게 맛있어.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먹고 나니까 제가 몸도 되게 차요. 지금 더워요. 맞죠. 열이 올라가지고 더워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저 한번 적어봐도 돼요? 몸이 따뜻해지면 끝난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면 끝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음식이 일단은 지방이 열을 올리기도 하지만 버터, 생강, 열 올라가는 그다음에 금방 커리 회복되시겠다. 금방 회복되죠. 그 음식이 그리고 어떤 걸 먹으면 몸이 쎄해지잖아요. 먹으면요 이게 저 느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찬 기운이 이런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위가 힘들면 네. 위가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들면 몸이 막 싸늘하게 지쳐요. 저는 손이 보라색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그래요. 염증 때문에. 저도 그래요. 혹시 뭐 이렇게 생채식 이런 거 하셨어요? 막 샐러드 이런 거 저 좋아하시고? 생채소나 아니면 토마토를 갈아 먹거나 이런 거. 저도 그랬어요. 막그 너무 화성구 너무 추워. 박사님이 이분 많이 현미 생각하시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 싫어하면 맞아. 힘들어. 저 몸에 좋다 그랬고 현미 씹어 먹고 막 그래. 완전 생기시. 완전 생기시. 완전 그러니까 생기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 어디 아팠구나. 네. 네, 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인데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좀 많이. 저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이 정도면 원래 막 38kg까지 갔어요. 네. 제가 지금 38이에요. 오늘은 다이어트 특집이 아니라 증량 특집 아니 오늘? 근래에 빠져서 38 됐거든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예뻐서가 아니라 다리가 징그럽게 생겼다고 저. 그런 거 가늘어서? 너무 가늘어서 야, 제 다리 봐. 막 이렇게 들리는 거. 아파서 빠진 거. 아파서 빠진 거. 뭐야 슬퍼. 근데 지금 건강해 보이는데? 많이 되게 지금 몇 킬로예요? 10kg 이상 쪘죠. 40? 뭐 7, 8? 그거 처음이에요. 너무 부럽겠다. 40만 되면 정말 좋아. 지금 30kg 떼시니까 얼마나 제가 비법을 좀 알려드리겠어요. 어떻게 할수 전에 딱 있는지. 48이었어요. 갑자기 복직을 하면서 쑥 혹시 빠지면서 어디가 편찮으신지 저는 여쭤봐도 돼요?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아, 지금 저 20kg 빠진 상태예요. 원래 몸무게에서. 2년 사이에. 아니죠. 진단받은 지 한 7, 8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몇 킬로 빠지고 그 후에 또 계속 빠져가지고. 처음엔 어떤 증상 때문에 가게 되셨어요? 병원에? 이거 레이노라고 손끝이. 네, 손끝이 보라색 되는 뭐 거랑 지금 약간 그런. 지금 완전 지금 보라색인데? 약간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예요. 아. 겨울에는 거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먹는 거에 차가워져서? 혈관이 거의 저기가 돼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안 되니까 돼서. 그러니까 여기가 보라색이 돼. 식이요법을 충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식이요법. 효과가. 식이요법도 하긴 하는데 제가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군것질 좋아하고 잘안 그런 거 돼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복이죠. 그 몸이 무너질 즈음에 뭐 맥락이 뭐가 추측돼요? 원인 같은 게? 그때 얼굴이 완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맞은 것처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면역력이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피부에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나비 효과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보라 하더라고요. 루푸스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검사하니까 맞다고 해서 저는 내 병을 되게 빨리 찾은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몇 년 동안 못 찾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증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맞아요. 네. 제 친구도 거의 평생 5살부터 이거 어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어린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막 학교에서. 어렸을 때 많이 걸려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여자애들 많이 무섭더라고요. 걸리는. 제가 그러니까,
그 20대 이제 초반 그때 이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였어요. 약간 그렇게 너무 건강해서 막 운동장에서 막 못 뛰겠어 이런 애들 보면 정신력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뭐 아픈 게 뭐야 도대체. 막 김밥 8줄 먹고 막 이렇게 대식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먹고 막 너무 건강했는데 이제 20대 되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되게 별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되게 심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놈의 식품영양과 지식을 갖고 칼로리 계산 자신 있지. 이러면 이제 처음에 뭐 고구마 2-3개 막 이제 그러니까 초열량으로 하면 하루에? 네? 하루에 이제 그때는 뭐 애기니까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열정 조금만 다 빠지니까. 근데 살 빼기로 결심할 때가 살이 좀 쪘다고 느껴서요? 아니면 그냥 그때는 좀 쪘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뭐 50한 뭐 3-4kg인데 키가 저래. 한 163이요. 욕을 여기 그냥 살이 한번 찌는 거 괜찮은 게 아니야? 가서 팰 뻔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요 자존감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제 남들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몸무게 기준을 떠나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절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단 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베스킨라빈스 이만큼만 먹으면 굶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왜냐면 자꾸 고열량이 땡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했던 건지 제가 그때도 이제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도 이제 운동을 할 때 여기 옆구리가 우측 갈비뼈 아래 옆구리가 좀 아프다 뭐 이 정도 느꼈었어요. 근데 또 대수롭지 않게 근육통이겠구나 너무 심하겠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등산을 하다가 그 119를 부를 정도 타고 내려갈 정도로 이게 못 걷겠는 거야 아예. 여기를 잡고 거의 막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대학병원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산병원, 뭐 삼성의료원. 그래서 제 차트가 우리나라 큰 병원 다 있어요. 그것도 원인을 모르니까 우측 옆구리면 해당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신장, 뭐 간, 부인과, 왜냐면 뭐 손가락 하나 이런 거면 사실 찾기가 비교적 쉬운데 신경 쪽도 그렇고 여긴 뭐 온갖 게 다 지나다니니까 이제 다 전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T, MRI는 클린하다. 뭐 이 사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가고 근데 말도 안 되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도 이제 어김없이 CT, MRI 찍었는데 간에 이제 종양이 크게 생겼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통증은 아닐 것 같대요. 왜냐면 간암 말기 환자도 통증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역시나 제거했거든요. 이제 간의 종양을 너무 커서 제거를 했는데 통증은 여전한 거죠. 근데 이제 또 1년 뒤에 보니까 가슴에 또 종양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통증은 여전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 가슴, 목, 또 종양이 계속 생겨서 CT를 찍을 때마다 종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다 했죠. 왜냐면 크기가 작은 크기가 아니니까. 몇 번을 했겠네요. 많이 했죠, 수술을. 그래서 이제 20대. 그래서 뭐 부인과 쪽 가니까 폐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1년 한 8개월 정도 생리를 안 했어요. 근데 통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거 안 하던 말고. 이게 더 아프니까. 네, 통증이 이제 급하니까. 갔더니 이미 폐경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눈물 나는 것도 아니고 웃음이 나오면서 삶이 망했구나. 이렇게 되게 허무하게 삶이 망했구나. 이렇게 되게 이제 어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팠었고 그러다가 1년 반 정도는 아예 이제 못 걷는 상황까지 됐어요. 너무 아파서 제가 그때 건대 쪽 살았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 건대 그 응급실을 가갖고 마약 주사를 맞아야 그나마 생활이 될 정도였어갖고 그냥 제가 딱 가면은 다 알아요. 그냥 마약 주사 그 준비하고 여기 목에다 놔야지 이제 이게 강력하기도 하고 빠르게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은 거의 화장실도 기어가요. 이제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계속 옆구리 통증만 있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기만? 네. 그러니까 다른 10분 이상 데는 걸으면 통증이 시작이 돼요. 못 참고 본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할머니랑 이제 할머니 손에 키워줬는데 90대 할머니셨는데 제 침대에 이제 놔야 돼요. 제 밥을. 그래야 제가 90대 할머니가 이렇게 막 허리 꼬부라들어갖고 저한테 밥을 주셔야 침대에 일어나서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제 살이 막 완전 말라깽이에다가 살이 찔 수가 이게 보통 그냥 학교는 당연히 못 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거의 한 6년을 그러니까 정말 아팠던 건 그 정도였고 제가 병원을 계속 다니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한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대를 거의 그냥 제인 일의 역대급이다. 진짜. 너무 아파갖고 울면 안 돼요. 나 그냥 울지 말라고.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지금 몇 살이에요? 저 35. 아. 나이가 너무 어려 어려 보여가지고. 보여서.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웃고 있네. 역시 동화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대학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은 가볼 만큼 너무 가봤고 갈 데도 없어요 일단. 뭐 피부과, 정신과 빼고는 거의 이제 전과를 다 시켰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이제 한의원, 이제 유명한 한의원 시작. 주문진도 갔다가 한의원 한번 가봐야지. 별 한의원 다 다녔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병원비라는 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만해라. 이제 아빠는 그만해라.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이제 어디든 가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 싸우는 소리 듣고 아 그만해야 될 때구나. 다 됐구나 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내가 왜 식품영양과 영양학과 갔지?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떠오르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게 뭔가 내가 고치라는 뜻인 것 같다. 더 이상 의사들 의존하지 말고 이제 그때부터 막 도서관에 가서 저는 이제 식품영양과 지식이 좀 안 맞는다는 걸 이미 느꼈어요. 맞아. 소화도 너무 안 됐고 생채소를 먹으면 진짜 이거는 좀 제 몸이 제가 별명 시체였어요. 20대 때. 그 이제 막 이렇게 누가 뭐 제 친구가 손 잡고 막 이랬었어요. 너무 손이 너무 차갑고 아 너무 차가워서.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동의보감 보고 막 옛날 왜냐면 저도 희귀병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못 찾는 희귀질환. 뭔가 희귀질환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옛날에 많잖아요. 우리 선조들 때는 없었던. 그나마 이 자가면역 질환도 그렇게 꾸역꾸역해서 넣은 병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가 자가 면역으로 답이 없는 병들을 막 넣은 게 그거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제가 그때 선조들이 먹던 방식 그대로 따라해본 거예요. 뭐 현미밥에 이제 나물도 다 데쳐갖고 먹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한 3개월 만에 통증 빈도나 강도가 엄청 준 거예요. 와. 그러다 6개월 되니까 완전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 뒷산에 올라갔는데 혼자 만세를 부르면서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누가 보면 약간 에베레스트. 박수 뻔했는데 에베레스트. 지금. 에베레스트야 누가 보면. 근데 저 혼자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지. 기적 또 이렇네. 또 이런 구조다. 몸이 고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음식으로 고칠 수 있었던 네, 거. 그땐 당연히 이제 설탕 안 먹고 당연히 커피 안 먹고 이제 이게 무식하니까 하라는데 옛날 선조들이 안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그때는 다 없었던 제하고 거. 없었던 거 다 제하고. 왜냐면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설탕이 주식이었어요. 거의 그럴 정도로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설탕. 그러니까 너무 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한 끼를 막 케이크 한 판 이렇게 먹고 하루 굶기. 그럼 이제 그래도 욕구는 채워지니까. 근데 몸이 망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좀 긴데 어쨌든 뭐 캐나다 가서 또 병을 얻었어요. 사람이 간사한 게 또 다시 괜찮아요. 식당으로 가족이 돌아가. 너무 맛있어. 거기 설탕 덩어리들이 아주 더 많아 저희보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먹다가 또 병을 얻어서 급하게 이제 또 입국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못 걸을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아,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정말. 너무 간사하고. 조금 나아지면 나아지면 또 이게 반복해요. 네. 그래도 이제는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 식단을 엄청 열심히 했고 제가 췌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자연치유학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 좀 교수님한테 듣게는 됐어요. 왜냐면 뭐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췌장이 경락이 안 잡힌대요. 그 맥이 이렇게 흐르는 그 경락이 있잖아요. 그게 췌장 쪽이 안 잡힌대요. 보니까 근데 췌장을 제가 이 췌장이 뭐야 도대체 이제 식품영양과 지식을 다시 이제 동원을 하고 인슐린? 이러면서 이제 다시 깨달으면서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안 해볼까. 그러면서 설탕 섭취를 이제 거의 이제 안 하고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해본 거죠. 당연히 통증은 줄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박사도 아니고 뭐 모르겠지만 저는 설탕이 너무나 통증을 가져왔던 무서운 거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애기한테는 최대한 이제 설탕을 안 주려고 하고 통증이 왜 원인도 모르겠고 아직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간사하게 또 먹어요. 설탕 케이크 먹고 그러면 다시 또 통증이 와요. 그러면 저는 또 못 뛰어요. 그러니까 뛰면 또 아파요. 이게 이제 제 병이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쪽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게 아니라 누워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는 제가 선생님 혈당을 많이 먹고 이러면 옆구리 통증이 와요. 뭐야?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뭐 저 간이나 뭐 저기 소화기내과 가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저도 혼란스럽고 모든 전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종양도 사실 지금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래서 염증도 많이 높았고 종양이 온몸에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서 제가 진짜 의사 선생님들의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게 뭐냐면 폐경은 무슨 애만 잘 낳고 잘 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애 잘 생기는 약을 지으려고 식전대부터. 이제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한의학 이제 박사일 줄 알고. 정말. 근데 애가 어디서 생겼는데 저희 엄마가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안 생기는 줄 알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약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걸 남편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댁한테 차마 못 말하고 결혼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생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생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생리를 주기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몸이 나아지고 나서 몸이 생리가 나아. 돌아오긴 했는데. 네, 돌아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긴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개념이 아니라 좋다는 거막 현미 씹어 먹고 막 살려고 저 40일 단식해봤어요. 아예 사실 아무것도 안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뭐. 오해숙 생활 단식이라고 아세요? 많이 등장해요 여기. 그래요? 그걸 살려서 40일 단식을 하더라고요. 조청이랑 된장국이랑 맞아 그런 거 먹지. 뭐 이렇게 그거를 40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단식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너무 커요. 그때 너무 세게 힘들었어요. 했구나. 너무 힘들어서 자꾸 그 책임님 영상 중에 단식만 나오면 안 봐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단식이 좋다는 걸 어떡하지도 알겠고 아는데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뭔가 무서움이 생겼어요. 굶는 거에 대한. 그래서 40일 단식 해놓고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방법이 틀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 단식이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쵸. 조청이랑 단식도 아닌 상태로 된장이랑 그건 초저열량 지방대사 막는 초기화 식단인 거예요 몸의 입장에서. 왜냐면 단식은 몸에 있는 지방을 쓰는 건데 그걸 먹어주면 맞아. 주스? 과일 주스? 그러면 그쵸. 몸은 지방도 못 쓰고 그쵸. 음식도 모자라고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이 물을 먹는 게 가장 단식엔 좋아요? 물과 소금이 기본이죠. 단식의 이름이 단식이잖아요. 네. 그쵸. 다른 거 끊어야 되는 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췌장이 안 좋았을 때도 자연치유 그 대학원장님이 신기하게도 그때 소금의 개념을 몰랐는데 소금을 많이 먹어라. 본인한테는 소금이 되게 필요한 거다. 그 췌장 기능을 많이 올리고 신장 기능을 많이 올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 소금에 대한 불신이 좀 사라지고 그 신장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소금이 더 나쁘다고 나쁘다고 느끼잖아요. 더 안 먹죠. 그리고 신장 기운이 소금기 때문에 소금 안 먹으면 못 고쳐요. 저는 원래 병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까 통증 오른 동네 생리통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했는데 아팠는데 그걸 꾸역꾸역 참다가 어느 순간인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약을 먹기 싫어서 안 먹었고 진짜 생으로 한 3일 밤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생리할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혼자 울면서 밤을 지샐 정도로 3일 동안 딱 3일 아파요. 3일 아프고는 나머지는 괜찮아. 3일만 견디면 돼.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28일 보내다가 주기로.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게 완전 고통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 신랑이 옆에 오잖아요. 칼부림 나요.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막 이거 내 통증 왜 이게 옆에 있어도 안 돼. 왜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자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도 아프니까 약국에서 약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 이거 진통제 먹어도 돼요? 라니까 그냥 너무 쉽게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거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내성 생기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른 데 괜찮아요? 뭐 부작용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요즘 약이 다 잘 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맞아, 그 맞아. 말이 나한테는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거야. 요즘 약이 네. 잘 나온다.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사서 먹었는데요. 가전제품 얘기해도 다른 거. 딱 40분이에요. 약을 딱 먹고 나면 딱 40분 뒤에 그렇게 괴롭던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통증이 얼마나 무섭냐면 딱 깔아앉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서서히 아플라 그러잖아요. 또 항상 그 주기만 내 아플라 하면 미리 먹어버리는 미리 거지. 먹어버려. 맞아. 미리 먹는데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알이면 됐던 게 나중에 2알도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루에 10알씩 먹고 있더라고요. 진통제를 6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시로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게 제가 병을 키웠던 것 같아. 그랬는데 나중에 병원에 딱 갔더니 제가 자궁성근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근육 조직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뭉쳐져가 딱딱 굳어져 있으니까 우리 생활이 이렇게 커지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얘가 뭉쳐갖고 아픈 거야. 근육통처럼. 근데 그게 딱 3일만 되게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산부인과 사장님이가 이게 크기가 6cm 이하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손을 댈 수가 없고 더 커지면 수술을 권유를 하겠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좀 매일 아픈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경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의사 선생님 답변이 왔어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폐경은 몇 살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지냈다가 그 약을 꽤 오랫동안 먹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다니면서 아프니까 고객을 못 만나잖아. 그러면은 약을 먹고 견디고 약을 먹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에 의존했던 시간이 꽤 길었었나 봐요. 어느 날 한번 딱 있는데 하혈을 확 하는 거야. 미팅하는 중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혈을 하는데 이건 뭐지? 왜 갑자기 하혈하지?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부랴부랴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기 힘든 시기에. 아이고. 네, 근데 그래도 겁나잖아. 일단은 3일 동안 하혈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있다가 혹시나 싶어서 딱 그때가 막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2월이었거든요. 병원을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아무도 없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보고 딱 우리 애들 받아준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믿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 다 낳았지? 이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2명 다 낳았죠. 다 컸죠. 잘 크고 있죠. 이러면서 또 애기 가질 계획이 있냐는 거. 없죠. 이러면서. 드러내자. 이러시는 거야. 너무 가볍게. 근데 내가 드러내도 돼요? 이게 호르몬 쪽에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 자궁이라는 거는 아기를 탄생시키는 집일 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돼. 아기를 더 이상 가질 거 아니면 없어도 돼.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통증을 생으로 견디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치. 그래요? 맞아. 그러면은 그럼 이거 없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는 지장 없대요.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제가 너무 섣불리 한 거죠. 좀 이렇게 다른 병원도 가보고 알아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 병원을 막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닐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잖아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그 수술을 받았는데 딱 빼고 나니까 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던 통증이 없어졌잖아요. 세상 날아갈 것 같은 거. 통증 없는 것만은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딱 갑자기 몸이 저는 운동 매니아거든요.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도 끝이 없고 처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붓기 시작하고 코앞이 다 무너지죠. 막 그러니까 자궁 수술하신 여자분들이 죽을 때까지 운동을 억수로 독하게 하지 않으면 몸이 살이 막 엄청나게 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할 체력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건강에 대해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어쨌든 우리 먹고 사는 동물인데 그러면 먹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았던 게 그때 이제 디톡을 해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디톡스. 단식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근데 단식이 너무 힘든 거야. 생으로 굶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또 저탄고지가 단식에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한테 또 단식 그 레시피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뭐 몇 그램 넣어야 되고 뭐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막 이제 식품영양과 나온 나도 어려운데 이거 누가 해? 내가 막 이 얘기를 했었거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지방의 누명을 딱 보고 그 의사 선생님 그 황미진 의사 선생님이 탄수화물만 안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안 드시고 양껏 드시는 거야. 고기든 야채든 그렇게 드셨는데 살도 안 찌고 이게 왜 부었던 몸이 붓기가 싹 빠지고 그걸 보면서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고기도 오래 먹으니까 나중에 부대끼고 느끼하고 소화불량도 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나갔던 게 단식에 제대로 된 의미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오만 다 해가고 그냥 영상을 다 들었어요. 맨날 그거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가 딱 정립이 되는 게 그냥 모든 거에는 탄수화물만 빼면 된다. 근데 탄수화물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탄수화물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문제였다. 그럼 비율을 바꿔보자. 나는 뭘 안 먹고 살고 있나. 그리고 닥터주님이 그게 되게 핵심적이었어요. 네 몸에 지방이 아닌 게 뭐야? 뇌도 지방이고 세포도 지방이고 신경막도 지방이고 다 지방인데 콜레스테롤도 지방인데 네 몸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다 지방인데 너는 왜 지방을 안 먹고 지방이 나쁘다고 얘기하니? 이게 확 꽂히는 거예요.
지방을 먹으라고? 그 우리는 그 지방은 고기의 기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지방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먹기 시작하고 했는데 많이는 못 먹겠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었어. 먹기는 먹되 많이는 못 먹고 낯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뭐 이렇게 흘러 와가지고 그때 마요네즈 나도 알고 있었거든요, 마요네즈를. 근데 활용을 못 한 거야. 근데 마요네즈를 만들고 요리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제가 그때 책임님한테 댓글 달았는데 정말 획기적인 걸 하시더라고요. 기승전? 왜냐면 또 그거를 요리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고는 싶었으나 나도 이게 요리 레시피를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숙제였거든요. 근데 이 마요네즈 기본 마요네즈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많고 소스 하나만 갖고도 야채를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다 넣어서 먹는 거야. 네, 너무 좋아, 맞아요. 너무 좋아. 저도 막 여기 꼭 오고 싶었던 게 매일 시작하거든요. 다이어트를. 많이 시작하는데 그 동기를 받으려고. 근데 제가 시동 가려고. 한 20년 전에는 건강 요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 요리. 네, 거슴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암 치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장도 이건장도 하고. 그쵸, 그 관장. 거슴센터에 가서 그 홍나희 여사가 이제 그 요리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요법.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제 맞아. 거기도 이제 지중해식 요리하고 뭐 그러니까 거기는 설탕, 소금, 기름 이걸 안 먹는 거야. 소금도 안 먹는 소금 안 먹는 거 좀 별론데? 근데 지중해식에 이미 소금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약하게 하는 거야. 설탕 대신에 뭐 메이플 시럽, 소금 대신에 왜요?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저 진실의 비웃음.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난 진짜 설탕, 어우, 대단하다. 메이플 시럽부터 차라리 설탕이랑 가까이 맞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너무 세븐 디톡스라고 일주일간 해독하는 거 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우리 20년 넘었으니까 제가 그때 한 게 20년 넘었는데 그때는 그거를 따라서 하면서 안 좋은 걸 안 먹었지.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제가 하면서 안 좋은 걸 끊고 하니까 이제 살도 빠지고 좋았는데 그거를 되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야채를 어마어마하게 씻어서 먹어야 돼. 먹고 근데 거기서 고기도 안 먹고 고기는 이제 뭐 닭고기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요리를 하면서도 이거 과연 집에 가서 해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치료식이라고 있어요. 치료식. 그래서 암 환자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가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조금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차피 돌아가시잖아. 그치. 자꾸 돌아가시는 거야. 이제 내가 관리했던 사람이 또 돌아가시고 또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고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거는 이제 예방식은 좋더라고요. 예방식.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 애들 가르치는 걸 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거 한 12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단은 다 집어치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이제 상대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 7, 8시, 9시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과자, 빵, 막 이걸 잘 때까지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든 국민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먹고 있어요, 저. 2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8시까지 굶잖아요. 물도 한 잔 먹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까지 과자를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남편이 옆에서 큰일 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12년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끊어야지. 내일부터 끊어야지. 계속 저녁 때만 되면 또 땡기고 또 땡기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그만두고 이제 애 키우고 이제 애 키우는데 이 샌드위치 세대거든요 제가. 애 기저귀 갈고 우리 엄마 기저귀 갈고 그런 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님이 아직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요양원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서 애를 막 이렇게, 밤에는 엄마하고 주말에 엄마. 너무 슬프다. 와,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와 저물어 가는. 똑같아. 그렇죠, 맞아. 근데 여기는 이제 아기가 돼가고 여기는 커가고. 맞아요. 근데 똑같아. 맞아요. 똑같이 유모차처럼 유모차 똑같이 돼. 기저귀 갈고 기저귀 갈고. 그러면서 몸이 막 망가진 거지. 살이 막 이렇게 쪄버리고 뭐 과자 먹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작년인가 뭐 유방 이제 종양이 양쪽에 생겨서 수술하고 또 하나 또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날짜 잡아놓고. 양성. 삼일산성 이런 거. 네. 이 갑상선 뗄 때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뗐어요. 동시에 이거 할 때 수면마취 하는 김에 얘를 그냥 이렇게 작은 선풍 같은 거는 금방 바로 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에 맞아. 뭔가 계속 네, 뭔가 신호는 보내주는. 일단 그때 건강 요리 할 때는 그래도 몸은 좋았어요. 나쁜 건 안 먹었어요. 그치. 그리고 뭐 아프다는 사람을 보면 왜 아프지? 아픈 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이걸 계속 과자 먹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붓고 아프고 붓고 아프고 이제 계속. 저 25살 때 난소 하나에 몰록이 7cm짜리였어가지고 25살 때 복강경으로 난소를 하나 떼냈어요. 그럼 하나로 이제 임신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힌 거야. 막 살았으니까. 근데 20대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할 때 임신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시험관 3분 만에 쌍둥이를 갔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결론은 아들일 딸 3.5kg, 3.5kg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 이따 말게 해가지고. 그리고 정확히 딱 4년 만에 갑상선암을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미노처럼 몸이 그쵸, 맞아. 살아났다 또 무너지고 계속 이 반복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너무 크게 나온 거야. 쌍둥이인데 3.5kg면 배가 완전히 터지기 직전이고 건강했나 봐 나름.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빨리 내려와서 빨리 나오지도 않았어요. 막달까지 꽉 채우고 3.5kg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4년 만에 이제 이게 발견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떼내고 나니까 이제 시작인 거야. 완전 힘든 거예요. 계속. 몸이 완전 깔아지고 애들을 어린이집 갈 때 누워서 보내고 올 때 일어나고 이랬다니까. 그러다가 살이 또 70kg까지 쭉 찌는 거를 또 15kg를 빼놓으면 한 5, 7, 8을 쭉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굶는 거 너무 잘하는데 절식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또 안 되는 거.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맞아요.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막 들으려고 하고 관심도 갖고 하는데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제 뭐가 시비 떨어질 때 한 번씩 들어야 돼요. 맞아요. 채찍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잖아요. 거기 기름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몸무게에 되게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쇼호스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방송에 자꾸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좀 빠지면 너무 이제 너무 자신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부어 느낌이 안 좋아. 그거는 나도 사기 싫어. 그 옷은 절대 못 팔아. 뭐 배 이런 거 못 보여주니까. 근데 먹는 걸 또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 식품 방송은 대빵 잘 나가요. 완전 잘 먹어. 너무 맛있는 거 막 삼겹살 막 3인분 먹고 찐으로 먹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찌고 빠지고 이러는 게. 직업도 그러시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 이런 것도 하는 거, 이거 얼굴 안 보이니까. 라디오는 그냥 목소리만 나가는 거 괜찮은데 방송이 항상 계속 내가 모니터 하니까 이게 확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내 기분까지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초점이 그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은데 자기가 보는 차점이 오늘은 부었네, 빠졌네. 맞아요. 자기 시각이 바뀌면 괜찮거든. 근데 그 시각이 바뀌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뀐 다음에 그게 바뀌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자체에 붓고 내리고는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초점을 그것만 봤다가 희비가 거기서 일희일비하나. 근데 그게 완전히 극복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땐 좀 부었었구나.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맞아. 근데 그게 옛날에는 되게 잦았어. 근데 요즘에는 좀 확 뺐다가 또 천천히 돌아오는 거를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막 돌아와요. 왜냐면 이거 안 바뀌면은 어쨌든 천천히 가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9년생 45이요. 45. 아직까지 돌아오는데 좀 더 있으면 아예 그나마도 그게 진짜? 회복이 갔다 왔다가 안 돼요. 어떡해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그냥 그래서 고무줄을 그래서 이제 갑상선이 없고 이제 갑상선 약을 매일 먹잖아요. 순수를 먹는데
이제 점점 몸이 더 회복이 안 되는 몸으로 가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더 마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좀 심하게 먹었다. 그럼 아침에 약간 몸이 풍선같이 부풀어 있는 게 느껴져요. 다리도 빵빵하게 뭔가 바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너무 불쾌해요. 그냥 이제 사실 저녁에 안 먹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의지가 잘 안 되는 지연이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검진 받으러 가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좀 안 좋아요. 제가 이제 근육 염증이 되게 심한 루푸스여서 걷기도 좀 힘들죠. 이제 근육이 워낙 안 좋으니까 힘이 없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생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복직한 지가 한 2년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고 집에 가서 밥 해 먹고 그것만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일상생활 한다는 것 자체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다 말씀하신 이론도 알고 책도 많이 받고 강의도 많이 봤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실천을 못 한다는 거에서 자괴감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 그게 더 또 괴로울 것 과자 같아. 먹고 설탕 그러니까 이런 들어간 걸 거 누가 먹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는 사람은 없죠. 제가 해야 되니까. 다 없죠. 다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있었어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 건강 요리 이제 강의하고 아. 이제 그 암 환자 치료 요양원 같은데? 아니 그냥 그 집에 음식을 가서 파는 거지. 출장으로? 이걸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비용이 이제 얼마나 저한테는 이게 일상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 네, 계속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한테 음식을 가르쳐 줘요. 그쵸. 누군가 해서 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보통 해야죠. 일이야. 그러니까 맞아. 그게 제일 돈이 중요해요. 엄청 많고 지속 나만 가능. 그러면 이러면 모르겠네. 네. 거기서 야채를 씻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씻어야 돼. 암 환자들은 그렇더라. 그거 해주려면. 근데 생야채는 그렇잖아요. 근데 쪄 먹으면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가지 같은 거 너무 브로콜리만 상관이 없어. 가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먹으면 뒷가스 차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으로요? 생으로 먹어. 생야채는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쪄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찌면서 뭐가 다 빠져나가나, 뭐 다 죽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해요. 그래서 생야채는 위험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누가 생야채를 줘갖고 내가 생야채에다가 싸서 먹고 금세 가스 차더라고요. 생야채가 이거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걸 그렇게 야채 줬다고 먹었구나.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일부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예요. 우리 자꾸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마치 우리를 위해서 맞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각자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고기도 장단점이 있고요. 식물도 다 있어요. 채소들의 장점은 여기 있는 식이섬유나 미네랄들,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외에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뭔가 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게 좀 심한 친구들이 이제 좀 있는 거죠. 내가 심했어. 그리고 근데 그걸 생으로 먹는다? 그러면 이제 걔들의 더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조리한다는 건 또 그걸 비활성화시키거나 처리한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너무 답답한 게 건강 전문가 그 정보를 전하는 분들이 자꾸 이제 다한 거죠. 생야채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맞아. 속 너무 안 좋아요. 힘들어요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 왜 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말했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 말해서 그러면 자연에서 왔다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 맞죠. 그냥 그대로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 다 자연에서 온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게 고작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갇혀 있으니까 못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몸의 반응은 아닌 걸 알겠는데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고 당연히 문제 안 고쳐지지. 제가 느끼기에 예린님의 이제 음식들이 약간 가지는 힘들은 뭐냐면 몸에 필요한 재료들, 음식이라는 건 몸에 필요한 재료이다. 재료를 넣어주면서 연료도 넣어주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적절한 조리를 통해서 걔들이 우리 몸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였나? 그 변비약이 진짜 충격적이었잖아요. 지지난주다. 저기 변비. 결혼하시고 나서 한 20-30년 정도를 변비가 엄청 심했고 그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다 했을 거잖아요. 별거 다. 남편분이 다 정형외과에서도 아니고 가정의학과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본 거였고 배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약을 먹거나 하지 않으면 배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거 너무 힘 빠지게 그 야채찜 먹기 시작하면서 싹 빠졌어. 지금 매일 간대 화장실에. 하루에 2번도 간대잖아. 저도 이게 말이 안 돼.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거의 같아. 사회비 정도 같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같아. 네. 그러니까 내 장이 워낙 튼튼해. 근데 장이 그런 건강해. 사람들은 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맞아. 결국에는 모든 건 장이라는 건 우리의 또 다른 뇌고 장은 엄청난 또 기관이에요. 근데 맞아. 걔는 단순히 소화만 하는 데가 아닌데 방어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걔들을 생체 수가 어떻게 봐드릴까 쉽지 않을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면 야채는 적절하게 조리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맞아. 마지막에 각자 오늘의 뭐 소회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오고 싶었거든요. 뭐 실제로 이렇게 음식도 먹어보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 많이 됐고 제가 실천하는데도 좀 이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제 실천에 너무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더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걸 좀 저도 이분처럼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보고 네, 이렇게 좀 몸에 체화를 해서 제 생활로 만들어서 건강도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여기 좀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네. 다행이네. 저는 어쨌든 제가 올해 49이에요. 그러니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옛날에 진짜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약도 남용했고 뭐 아까 그 웬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속에서 결국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딱 되고 나니까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운동보다는 식단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혼자 이런 걸 떠들 때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쟤 뭐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방송 채널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런 거를 누구한테 야 이거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라고 날려줄 수 있는 근거를 그런 주는 거. 채널을 만들어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제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저는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고 똑같네. 힘이 실리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좀 음식으로 승화시켜내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나눠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경험을 해주고 야 이렇게 한번 해봐 또 가르쳐줄 수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에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처럼 한 번씩 무너질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틀어놓고 들으면서 잘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뭐 저도 특별히 딴 거 하는 것도 없어요. 아, 저 그러니까 계속 해야죠. 짱.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감사합니다. 전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이 너무 광범위한 이 미디어 속의 지식들 사이에서 내가 이제 어디다가 뜻을 둘 것인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되고 뭐가 근데 이제 이 지식이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사실 스스로 공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의의를 두고 막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되게 좋은 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먼 길 왔는데 확실히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일 오늘부터 1일 정말 엄마 식단이 바뀌어야 진짜 가족도 식단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든 길이 아닌 첫날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음식 하는 거에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되게 바쁜 일하는 엄마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요 정도의 레시피고 요 정도의 방법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오늘 되게 큰 용기를 받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실천하려고 동기부여 받고 실천하려고 저도 이제 이걸 했었지만 나이가 이제 먹어버리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뭘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데 항상 시작하려고 결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오늘부터 첫날로 이제 몸에다 적용해보고 또 우리 집에다 적용해보고 아이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저는 이 분위기 유튜브 속에서 이 분위기 너무 이 자리에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처럼 딱 돼가지고 직접 있어 보시니까 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집도 너무 좋고 이런 집이 꿈인데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 교류가 있어서 좋은 시간을 좀 갖고 또 변해가는 모습도 서로 보면 맞아요.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그 저마다의 어떤 경험들을 들으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했던 경험도 다 같은 경험을 하신 거 보고 너무 놀랬고 음식이 이렇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좀 상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에리님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요리를 하시는 모습이 좀 아직은 이제 어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너무 귀찮고 설거지 막 맨날 식기세척기를 뭘 살까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명상으로 승화시키고 좀 알고 아드님한테 보니 명상이었죠. 명상을 한 거가 아드님한테 아닌데 섭섭함까지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를 전 너무 느끼고 저는 이제 삶의 태도도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말 중에 하나가 그때 아플 때 이거 하나가 저를 붙잡았는데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했을 때 죽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대 때도 죽을 마무리인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생각 죽을 고비를 좀 많이 그러니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살아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보다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뭔가를 도와주고 죽어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에리님 보면서도 되게 너무 부럽고 멋있고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뭐 반찬 가게 하셨던 거 이게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크게 막 사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경도 그렇고 이게 누군가를 구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너무 이렇게 제일 동기부의 본질로 가셨네요. 너무 멋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와서 이 현장에 그 에리님의 그 어떤 진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미소? 이런 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네, 그걸 너무 느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얘기하니까 사실 건너뛰어야 되는데. 하세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시즌1의 시즌 1의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그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엔 다이어트라고 한 게 아니라 아주 몸이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어찌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힘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하고 보니까 살이 빠졌고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하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겸시하고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보니까 결론은 이게 내가 뭐 어디로 가고 있나를 보면 이분 얘기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렇게 살기 위한 우리가 과정으로 이 몸을 먼저 바꿔야 되는 첫 번째였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 몸이 문제잖아. 일단 아프지 말아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감정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성격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고쳐야 되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저분 말 맞다. 나 그 진짜 나의 미션을 태어나진 목적을 진짜 누군가한테 쓰여지고 가는 게 목적이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만약에 진짜 꿈이면 살 몇 킬로가 그치, 목표가 아니고 진짜 이제 온전하게 꿈이 온전하기 때문에 더 아주 빨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인연이 없잖아, 그죠? 맞아요. 우리가 다 고민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더 소중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이 집밥 상담소 보시면서 레시피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에리님 주방 보면서 되게 힐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라던가 성공담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 댓글들을 쭉 보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댓글을 안 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그렇지. 그중에는 그냥 마냥 부러워하고 또는 질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나도 저 정도 주방 가지면 할 수 있다, 나도 맞아. 요리 재밌게 할 수 있어. 저희 집 나도 필자가 좋은가 보다. 그쵸. 집에서 남편이 도와주면 나도 하지. 뭐 직장 저런 데 다니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지. 그 정도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성공을 할 거다라고 좀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도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거든 성공을 하신 분들도 너무 대단한 건 맞지만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안 될 환경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만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게 들어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들어오는 사람의 말이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시청을 해주세요. 댓글 좋아요. 맞죠? 댓글,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저도 이 기간 동안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인생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그런 인생들을 다 이렇게 짧게나마 보면서 엄청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잡혔고 작년에 딱 책 쓸 때는 되게 이론만 알고 있었지. 근데 오늘 했던 이야기들은 와 진짜 피부에 있는 실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2024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책을. 근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 엄청 많이 배운 것 같고 오늘 계신 분들과 또는 그동안 나와주신 분들한테 진짜 엄청나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고 보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약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항상 잊히잖아요. 왜냐면 나는 밑바닥에서 있어봤잖아. 그러니까 다 당연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지. 항상 그냥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걸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다 감사드리고 근데 이 채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매개체이고 나는 그냥 배울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 잘 질투하지 마시고 질투하거나 약간 그렇게 좀 삐뚤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갈 거 가져가시면서 얻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1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에리님. 네, 맞아요. 즐거웠어요. 아니 대부분 시즌 1이라고 그러고 안 돌아오잖아. 너 그럼 죽는다 나한테. 연락 딱 끊어버리면. 모르죠. 인스타 라방할지도 몰라요. 아니 인간이 연락을 안 와. 연락을 안 와. 한참 내가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혼자 돌아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 또는 출연하신 분들 또는 보시는 분들 모두 시즌 1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희도 고생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